아파트만은 못하겠지만 아파트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는 동안에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데 여기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나가서 쓸데없는 말을 예, 월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전세 대책에 비판이 꽤 쏟아진 탓일까요? 김현미 장관이 어제 공공임대주택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 공공임대 품질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집은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준중형 규모의 방이 3개가 있어서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거 공간입니다. 아파트만은 못하겠지만 아파트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소식부터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최근에 부동산 관련 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현미 장관이 어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이후에 어떤 단기간에 있던 전세난이 있겠지만 곧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전월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있고 또 전월세 시장 불안하니까 또 집값 상승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현미 장관이 24번째 지금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24번째 정책을 발표한 한 이후에도 사실은 전혀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임대주택에 나간 것인데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그동안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중형 예를 들어서 이제는 중상층까지도 사실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11만 4천 가구를 지금 확보를 해서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전월세 문제에 대한 대책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임대주택이 정책이 단순히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확대되는 현상인데 과연 이게 올바른 주택 정책인지 솔직히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장을 찾아서 직접 목소리를 낸 김현미 장관인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면 정말 김현미 장관의 말대로 이게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인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방 3개라서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다. 이 발언이 또 현실인식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좀 좋은 말부터 해드리면 그래도 장관 입장에서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으니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은 괜찮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이거 정말 사람 살 때 아닌데 이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진선미 의원이 주말에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거에 비하면 김현미 장관은 아파트만은 못하겠지만 아파트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의 품질을 담보하는 걸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글쎄 진선미 의원이 그 무리를 일으켰다 그 발언을 감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톤도 좀 다운이 되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얘기는 했어요. 다만 저 부분이거든요. 전용 면적 50에서 57, 룸은 이제 방이 3개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17평 정도, 예전 평수로 하면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보다 훨씬 작은 거죠. 물론 17평보다 더 작은 집에 굉장히 많은 대가족을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건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17평의 많은 자녀를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돈이 안 되고 저기밖에 살 수 없으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사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 뭐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지나치진 않았나. 다만 전반적인 취지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그래도 들려서 주말에 있었던 진선미 의원의 발언에 비하면 한층 그래도 좀 정제된 발언이라고 평가는 하고는 싶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논란의 불씨를 당긴 건 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이 발언 이후 연일 여권은 이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막상 와서 보면 되게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 더 깔끔해 좋아 보이는데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파트 환상 버려라. 그래서 꽤 많은 댓글들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왜 본인들이 임대주택 좋다면 본인이 들어가 살아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 댓글들도 쏟아졌는데 구장차장. 그래서 실제로 진선미 의원이 어디에 어떻게 샀는지를 두고도 꽤 언론의 문매를 맞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작 본인은 그 임대주택이 아닌 이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이 신축 그것도 역세권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임대주택 좋다고 아파트 환상 깨라고 하면서 왜 본인은 그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에 거주하느냐 이런 비판에 좀 문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자기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기 소유 아파트는 아닌데 1억 5천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뭐 이제 반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입주할 때 그 전세가액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그 2배인 8억에서 이 9억 원까지 지금 전세값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이 전세값이 폭증하고 있고 그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지탄을 하고 있는데 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위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좀 깨세요. 임대주택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과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분노의 이 화살을 정작 본인이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 의원도 계약금 걸고 지금 월세 내는 반전세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을 다 지불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워낙 이제 전세가가 고가이다 보니까 일부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게 반전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는 좀 커서요. 아파트 환상을 버려라. 이 진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 오늘 정치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LH 매입 임대주택을 둘러본 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처구니 없는 망언이나 제가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에 못 갔다고 하니 택시 타고 가지라고 해서 가슴이 턱 막혔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런 낡은 정치 행태에 매달리는 것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전문가 출신, 박사 출신이라고 새로 들어온 분들, 이분들도 말꼬리 잡는 정치에 게으르게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게 말꼬리 잡는 정치 공방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진선민 의원은 저는 늘 임차인이었고 뭐 실제로 지금 반전세 살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맞죠. 언론을 통하면 본뜻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는데 조상호 부대변인. 근데 이제 국민들 혹은 뭐 일반 대중들이 조금 분노하는 건 꿈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바람 혹은 본인들의 꿈을 편견으로 치부하는 게 문제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비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그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는 사실 아파트가 우선이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 아파트 그 전유 면적에 포함된 그 주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일반 국민들의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가급적이면 자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전세로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고 싶어할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다시 또 빌라 전세라든가 빌라 자가로 움직이기가
용이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하향으로 내려가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규 공급에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이 수도권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은 대상에 대해서는 한정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이제 지금 기존 주택을 적절하게 시장에서 거래돼서 공급하기 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안들은 모두 신규 주택, 그러니까 이제 뭐 신도시 발표라든가 그건 2, 3년 뒤, 3, 4년 뒤에나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작은 이런 그 빌라 전세들을 또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이런 안들밖에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 기존 주택에 대해서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기존 주택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시에 공급되게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님도 이 발언이 어쨌든 뭐 진행은 본뜻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수요 대상을 예. 정부의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본인이 정하면 안 되죠. 예. 국민들은 그러한 형태의 주거 어떤 공간을 원하는데 예.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오피스텔 살아도 되고 빌라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소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 이런 그런 건 뭐 부분은 인정하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발언이 나온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어서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기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네요. 저기 화면에 모았던 발언들 말고도 지난주 이낙연 대표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자, 여기 밑에 보면은 윤성원 제1차관은 지금 주무부처 차관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3법은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리고 뭐 중간 정리를 하자면 모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옳다. 이것부터 좀 시작된 게 서민들과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이제 효과가 1, 2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집을 짓는데 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4년 뭐 이 정도는 봐야지만이 이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 부동산 정책을 누가 해봤냐면 김수현 전 정책실장입니다. 자,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장 많은 집값 상승이 있었던 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근데 똑같은 정책을 지금 본인이 이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시행한 거예요. 그분이 쓰신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이제 부동산이 어쩌면 더 이상 투기의 대상도 아니고 끝났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이 공급 억제 정책을 그동안 쭉 펴왔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이 서울 시민들은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세대는 더 늘어나고, 집에 대한 수요는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자, 특목고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엔 그나마 특목고라든지 이런 자사고를 통해서 수요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었어요. 예. 다 어쩌면 거꾸로 가는 정책을 오히려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게 굉장히 전월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여당 단독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통과시키자마자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 정책을 어떻게 시험도 거치지 않고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합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호텔방을 전월세를 주겠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지금 왜 모두 다 강남을 살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윤성원 차관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의 실무 책임자예요. 예. 근데 그런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성장통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자만하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쳐가는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왜 24번이나 정책을 발표합니까? 자,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정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만 보고서 정책이라는 거는 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이 정책을 자꾸 어떤 면에서 엎으려고 하니까 24번이나 정책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책이 실패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저금리 탓이다, 성장통이다 이야기를 하니 이 정책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반적인 진단이 잘못되다 보니까 처방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데 이번 대책은 1인 가구가 원하는 또 원룸이나 뭐 다가구 빌라 이런 곳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결국 그 공급 문제를 다른 부분으로 공공임대 쪽으로 이제 초점이 잘못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구장처장. 네. 이게 저희가 뭐 실언, 설화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현실인식, 그 여권 고위 관계자들의 현실인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부동산 정책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진선미 그 국토위원장도 그렇고 김현미 장관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새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결국 분양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부터 아닙니까? 3기 신도시,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러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새 아파트는 내년부터 대량으로 공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빨리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현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비판을 좀 피하려다 보니까 임대주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 사람들도 이 살만한 임대주택을 지금 정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개조해서라도 빨리 공급할 테니까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 진실을 자꾸 다른 방편으로 호도하려다 보니까 여론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민심과 어떤 정책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안타까움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다음 화면 나올 겁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님. 네. 국민 물론 뭐 효과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도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뭐 절반 이상은 호텔방 전세 만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전세 대책에 대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예,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전세 대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존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택 중에서 뭐 빌라, 그다음에 뭐 호텔방 뭐 이런 그 소규모 주택들을 공급하는 안들입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대단지를 구성하고 있고 각종 사회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아파트를 적절한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특히 현재 지금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빌라 전세로 가라, 뭐 오피스텔 전세로 가라, 뭐 아니면은 기타 뭐 좀 작은 형태의 주택으로 가라 이런 걸 사실상 말씀드리거나 강요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산층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현재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소유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관한 불로소득을 엄중하게 다 징수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옳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시장이 거래될 수 있도록 매도 압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유세를 더 아주 획기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 매도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뭐 양도세를 인하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현재 다주택들이 적절하게 공급돼서 서로 이렇게 거래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얼어붙은 시장으로는 지금 새로운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그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새롭게 실소유 주택을 구입하는 그 실소유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융 지원책도 지금처럼 너무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옥죄할 것만 아니라 적절한 이제 그런 금융 대책들도 좀 지원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들이 부동산에 분노하는 건요. 아마도 현 정부 고위 인사들 본인들은 비교적 좋은 집에 살면서 국민들에겐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라라 말하는 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달 초에 임명했던 차관급 인사들 가운데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총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일선 부처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야당 의원의 이 조사에 따르면은 1주택자라는 차관 6, 7명이 이게 세종시 아파트 관사 재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집은 갖고 있고 세종시 집을 판 다음에 세종시 관사에 들어간 건 논란 아니냐. 뭐 이 얘기 있는데 뭐 이 얘기가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잖아요. 위법은 아니고 냉정하게 저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투기꾼, 저 투기 뭐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 원래 서울에 사는 서울에 집이 있어요. 근데 세종시에
직장이 옮겨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세종시에 예를 들어서 특별 분양을 한다니까 특별 분양 받은 겁니다. 근데 집값이 올랐어요. 본인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올랐습니다. 근데 1가구 2주택 처분하라니까 하나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차익이 생겼습니다. 차익에 따라 세금을 냈겠죠. 예. 이거 투기입니까? 저는 투기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간 거예요. 예.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울에 원래 사는 집이 있고 직장이 옮겨져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 특별 분양 해준다니까 특별 분양 받았고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알게 모르고 집값이 스물스물 올랐고 팔으라고 그래서 팔았고 그래서 차익이 생겼고 세금 내려서 냈고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워낙 뭐 1가구 2주택은 안 된다. 뭐 우리 정부는 1가구 무슨 뭐 1가구 1주택 한 사람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니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주위의 원리, 시장의 원리대로 해가지고 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투기꾼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 발목을 잡아가지고, 야, 현 정부 인사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이런 사람들을 차관으로 쓰고,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 비서관으로 썼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잘못 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은 과정 자체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위법도 아니고 뭐 차관들 당연히 이런 수순을 밟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즘 부동산 민심이 하도 들끓으니 그 국민적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1주택자. 예.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1가구 주택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차익을 얻는 사람들도 마치 잘못된 투기꾼이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는 전부 다 1가구 1주택만 해야지 1가구 2주택 되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안 되느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 저렇게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차익을 얻은 사람들도 잘못 매도가 되는 거고 야 문재인 정부는 말과 행동을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애초에 그런 시작을 잘못 짰다는 거죠. 첫 단추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구정처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글쎄요, 뭐,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니까 아파트에 의원들이 많이 사는 것도 당연한데. 근데 또 이 발언이 또 불거지면서, 아니, 본인들은 10명 가운데 9명이 아파트에서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한가? 뭐 이런 비판도 같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 거주 현황이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선호하는 주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90% 가까이가 아파트에 소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서 살 만큼 절대 다수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구나. 그것도 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신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런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원하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수 있을까?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앞서 이 차관들 세종시 관사 재테크가 굉장히 웃픈 현실인 것이요. 저분들이 만약에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안 팔았으면 차관이 됐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민심에서 그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됐고 1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세종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없어서 지금 관사에 사는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비판의 그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 정부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해결해야 될 지점은 바로 그런 민심과 이 정책의 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집값 현실 인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뭐를 좀 고쳐야 되는지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